안녕하십니까. 세무사랑2 기초 사용자 교육을 담당한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본 교육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세무사의 소유 회계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기본적인 활용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설명 없이 회계 프로그램 교육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장부의 작성,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 개인 및 법인기업의 결산 및 조정을 도와주는 보조장치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교육만으로는 세무회계 전문가가 될 수 없으며 이론적인 뒷받침이 꼭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의 범위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즉 개정 과목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분개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세무사랑2 회계 프로그램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전표의 입력, 간단한 부가세의 신고와 기본적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서 세무사랑2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메뉴 구성이랄지 사용법에 대해서 첫 시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무사랑2 아이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콘을 실행시켜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우클릭을 통해서 열기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예를 눌러주시고 예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처음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세무사랑2의 처음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 로그인 화면을 잘 보시면 이 화면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우측에 로그인을 하기 싫어서 이제 끄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고 줄인다든지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특징이 이 서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선택은 여러분들이 보통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공통의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 자리에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서버로 입력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여기 교육 목적상으로 각자의 PC에 저장되도록 하는 싱글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이렇게 서버 1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만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버를 선택하시고 지금 여기는 지금 공통 서버가 아닌 이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는 이건 제 아이디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선택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는데 세무사랑2는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아이디를 한번 입력돼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디스켓 모양으로 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 누를 때 보통 디스켓 누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이게 파란색이 켜 있다는 것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돼 있으면 다음번에 로그인 할 때도 이 아이디가 공통적으로 뜨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에 있는 아이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방금 전에 녹색이 사라지죠. 사라지면 다음번 로그인 할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그인해서 했더니 보니까 아이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저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인의 컴퓨터에다 할 때는 저장을 누르셔서 아이디를 하시면 편리하겠죠. 다른 이메일이랄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려면 저장하시고 암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개인 컴퓨터에서 세무사항 툴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이 개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눌러도 로그인 되지 않아요. 아예 이 창 자체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에 뜨지 않는 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이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세무사랑 툴을 로그인 하실 때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회사 코드를 검색해서 여기 지금 회사 코드 도움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 지금 기왕에 지금 우리는 처음 한다고 가정하는데 안에 메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하기가 순서가 좀 그래서 제가 임의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교육할 때 썼던 회사를 하나 해서 그 회사를 설정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회사 등록하면서 다시 또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무사랑 2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이 세무사랑 2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이 세무사랑 2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이 전체적인 테두리가 있어요.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줄로 그어져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메뉴도 각각 나눠져 있어요. 제일 위에 상층 부에 있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중간 메뉴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탭들이 있고 제 지금 마우스 따라가면서 이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래는 각 탭에 따라서 메뉴들이 각각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위에 있는 탭에 따라서도 회계관리, 부가치세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탭들이 다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순서대로 좌측 상단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L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L자 모양은 사실은 뭐 이게 그 마우스를 갖다 대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눌러보면은 메뉴가 숨어 있어요. 딱 한번 눌러볼까요? 눌렀더니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숨어 있죠. 이 메뉴들이 숨어 있는데 예전에 지금 현재 버전 이전에 세무사랑 2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여기에 이런 메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메뉴를 눌러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메뉴가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다가 우측에다가 메뉴들을 꺼내놨어요. 여기 있던 메뉴들을 우측에다가 꺼내놨으니까 이 꺼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메뉴 최종 위치 저장이랄지 이런 것은 기본 설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무사랑 2 해서 다시 한국세무사회에 돼 있는데 이거 의미는 세무사랑 2는 한국세무사회의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일 최상단 중간에 보시면 뭐 회사 코드 번호, 이건 코드 번호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련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코드 번호가 있고 회사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커서를 이렇게 지금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창이 뜨는 거죠. 그냥 한 번만 눌렀을 때는 아무 반응 없지만 더블 클릭하시면 회사 변경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물론 여기에 회사 해가지고 회사 변경할 때 우측에 회사해서 F5에서 회사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이 우측에 있는 회사를 눌러도 회사 변경이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측에 있는 회사를 누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 이름을 여기 있는 회사 이름을 눌러도 회사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 있는 것과 회사는 똑같은 기능이니까 여기를 눌러도 되고 우측에 있는 회사를 눌러도 되고 상단부에 있는 회사 이름을 눌러도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제 12기 해서 뭐 연도 나와 있고 부가가치세 연도
원천세 연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지 12년째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 기가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12년째고 1년 미만이면 12번째 회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번째 회계 기간에 있으며 그 회계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에 원천세 신고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요? 그 신고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인데 1월 10일까지 12월 달 거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 전에 1월 25일까지 신고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천세는 계속 그 다음에 1, 2, 3, 4 하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 신고는 2015년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거다라고 한다면 2015년도 거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 2016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요. 그러면 부가세에 관련된 것들은 2015년도 일을 하면서 원천세는 2016년도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와 원천세를 연도를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 등록사항에서 회사 등록을 클릭해서 회사 등록사항에서 기수를 바꾸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위에 있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이 위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수 변경이 나와요. 메뉴에서 물론 마찬가지로 우측에 세 번째 메뉴에 기수 변경이 있어요. 기수 변경을 눌러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기수라고 써 있으니까 우측에 있는 기수 변경을 누르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위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연도를 바꾸고 싶다 할 때 위에 걸 더블 클릭하시면 위에 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를 변경하고 싶다. 나는 사실은 2015년도 거 법인세 신고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기수를 하나 내리면 2015년도 부가세 자금연도는 2015년도고 원천세는 2016년도 원천세 신고를 할 거야 라고 구분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그냥 똑같이 2015년도를 하고자 할 때는 바꾸면 돼요. 확인 누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수가 바뀌어 있죠? 다시 원상 복귀 하려면 다시 위에 12기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12자를 쳐도 되고 그리고 원천세 부가세 여기는 부가세 자금연도는 기수에 있는 연도를 따라가요. 하지만 원천세 자금연도는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원천세 자금연도는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기수가 변경되면 부가세 자금연도와 회계기간 따라가지만 원천세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부가세 자금연도를 바꿨을 경우에 원천세는 별도로 연도를 표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맵 화면 그리고 뭐 마이 메뉴 이런 게 있어요. 작으니까 사실 화면에서 작게 있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랑2는 이렇게 작은 거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막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좋은 기능들을 막 여기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요청한 것을 여기에 탑재를 하려니까 여기 공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공간에다가 곳곳에다가 좋은 것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맵 화면은 얘기는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맵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것 자체가 맵 화면이어서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옆에 있는 마이 메뉴는 커서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신이 이거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맵 화면에다 이름을 입력하고 하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주 입력하는 거니까 자주 입력하는 화면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름만 입력하고 여기 이름도 그룹 1로 돼 있었는데 내가 그룹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그룹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이 아니라 그룹 1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룹 1번부터 해서 그룹 8번까지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이름 바꾸기로 해서 내가 전표 입력 중에 자주 사용하는 거 할 거야 할 때 전표 입력 이렇게 입력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룹 2도 새로 여러분들 이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자주 입력하는 게 뭔지 봐가지고 다시 회계관리로 가서 이게 이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를 자주 쓰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맵 화면으로 가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내가 자주 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우클릭을 통해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마이 메뉴로 보내기 해서 마이 메뉴 중에서 자주 입력 중에 전표 입력에다가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 메뉴 갔더니 전표 입력이 와 있죠.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부터 채워가지고 8번까지 채웠지만 여기 말고 자주 입력 외에 두 번째 탭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룹 명칭을 여기는 결산 항목에서 결산할 때만 보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탭이 생겼어요. 자주 입력 말고 결산 항목 탭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그룹 1에는 이름 바꾸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볼 거야. 난 이 회사는 내가 여기서 재무제표에서 내 것만 이제 이 회사 전체에서 내 것만 보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웹 화면 가서 재무상태표를 마이 메뉴로 보내기 위해서 자주 입력 중에 여기 있는 결산 항목 중에 재무제표를 보낸다 하면 해놓으면 지금 옆에라서 안 보이겠지만 다시 하면은 이렇게 마이 메뉴로 보내기 두 개 탭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중에 결산 항목 그리고 뭐 거기 항목 보내기 해서 보냈으면은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 한번 봐보면은 결산 항목 갔더니 결산 항목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와 있죠. 이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예를 해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꼭 우리 이렇게 맵 화면에 지워진 것처럼 이렇게 지워진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주 쓰는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둔 거고, 그렇지 않고 내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이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마이 메뉴를 통해서 쓸 정도로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개성을 살려서 하고 싶은 분들은 쓰시면 돼요. 이것도 뭐 굉장히 자기가 쓰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편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 메뉴 옆에 보면은 트리 화면이라고 있어요. 트리 화면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회계 관리 중에서 전표 입력이 있고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장부 관리가 있고 장부 관리 중에 거래처 원장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말하자면 알고리즘 형식으로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명세서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에 다른 프로그램이 이런 식의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쓰다가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이게 적합하다, 트리 화면이 적합하다고 한다면 이 트리 화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맵 화면이 제일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맵 화면을 쓰시면 되고, 나는 개성 있게 나만의 화면을 갖고 싶어라고 한다면 마이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작아지는 거 누르면 이제 아래 줄어들다가 다시 키면 올라오고 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것은 이스케이프 화면이에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꺼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눌러서 다시 보시면 돼요. 예 하면은 꺼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최상단부에 있는 메뉴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꽤 그래도 유용한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와서 이쪽에 우측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측에 있는 메뉴는 여기 검색 기능이 있는데 이 검색은 눌러보시면 메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회계 관리만 해도 재무회계, 자금예산, 연동 데이터 관리 전부 지금 합쳐놓으니까 되게 많아요, 메뉴가.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고를지 모르겠어요. 부가세도 부가세 신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전산 매체까지 되게 많아요. 원천징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탭도 두 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메뉴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무사랑투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메뉴가 어디 있는지 이제 잘 알게 돼요. 근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야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주 사용해도 이게 법인 조정 같은 데 하면은 여기는 탭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는 데다가
그 탭이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어디가 뭐가 어떤 메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이 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찾아가서 엔터 치면 중소기업 관련된 메뉴가 다 있어요. 메뉴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도 있고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 명세서도 있고 이렇게 중소기업 들어간 것은 다 검색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일반 전표입력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해도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기능은 다시 회계관리에 돌아오셔서 그리고 참 이 메뉴 검색은 이거 꼭 누르지 않아도 여러분들 혹시 마우스가 뭐 좌클릭, 우클릭 두 개 하는 거 외에 중간에 혹시 휠 마우스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클릭하는데 여러분들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바퀴 모양이 있는 마우스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휠 마우스라고 하는데 휠 마우스 휠이 바퀴니까 바퀴 이 모양을 굴리지 마시고 굴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바퀴를 굴리면 이렇게 탭들이 상단에 있는 탭이 돌아가요. 이렇게 메뉴에서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휠을 돌리면 이렇게 탭들이 이동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해보셨으면 처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굳이 일일이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내가 커서가 여기 있다 그러면 휠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 휠은 돌리면은 이렇게 되고 그 휠을 눌러주시면 휠 눌러져요. 딸깍하고 누르면 이렇게 검색하고 똑같이 떠요. 여기 눌러도 되지만 휠 마우스의 휠을 눌러도 검색 기능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경은 아래에 있는 회사 변경이나 기수 변경은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변경은 나오는 것처럼 사용자 변경뿐만 아니라 회사 변경도 할 수 있고 다 전체적인 변경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버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도 변경할 수 있고 회사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는 변경은 그러니까 변경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버나 회사를 바꿀 수 있는. 하지만 기수 변경은 여기서만 가능한 거. 세 번째에서만 기수 변경이 가능하겠죠. 물론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 기수가 되겠고 상단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아래 AS가 있는데 AS는 원격 지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항들을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불만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사실 먼저 여기서 원격 하시기 전에 먼저 VVIP 검색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거기도 없을 때는 상담 전화, 상단에 있는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하시거나 여러분들 관할 지사로 전화하시고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말로만 설명하면은 화면을 어디인지 모르니까 원격을 누르셔가지고 원격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요. 원격 지원 요청하면은 상대방이 뭐 원격할 수 있는 번호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면 원격을 해서 상대방이 내 컴퓨터를 제어해서 상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공지사항인데 공지사항은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별도의 뭐 알림 사항이 있거나 혹은 업데이트 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업데이트한 내역이랄지 알리고자 하는 내역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공지사항이 뜨면은 보시면서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역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업데이트됐습니다. 뜨니까 공지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밑에 있는 링크가 있는데 링크는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들어가는 세무 업무를 하게 되면은 홈택스는 제일 자주 들어가는 거고 세무서식 필요할 때 그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주 가는 사이트를 해놨어요. 환율 조회 서비스 역시도 우리가 뭐 서울 외환중개 사이트에서 환율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 사이트를 알지 못해도 여기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자주 가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트가 있는데 노트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메모지가 나타나요. 메모지를 내가 다음에 했을 때 뭔가 꼭 이걸 하고 싶어 하면은 노트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우클릭 하시면 없앨 수도 있고 환경 설정에서 환경을 새롭게 해서 세무사항 실행할 때마다 한다든지 종료시 때 적용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뭐 색깔도 조정할 수 있어요. 글자 모양도 조정할 수 있고 투명도 모양도 조정할 수 있고 투명도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이제 메모가 있는데 이건 노트고 이것은 이제 회사별 메모예요. 노트는 그냥 내가 내 컴퓨터 화면에서 메모하고 싶었던 내용이지만 메모는 회사별 메모에서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다 메모를 하면은 혹시 회사에 우리 세무사무실이면 세무사무실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회사를 한 명이 담당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한다든지 혹은 위에 뭐 서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전송할 서로 이제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구명에다 제목에서 결산 시 유의사항 항에서 이번에 이 사항이고 이 회사 이번에 꼭 알아야 돼 하면서 혹시라도 이거 결산 먼저 하시는 분 있으면 꼭 알아두세요 하고 1번 결산 유의사항에서 회사에 뭐 회사 먼저 연락할 것 그래서 먼저 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할 거라는 중 이런 내용을 이걸 입력을 해두시면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다른 사용자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 메모니까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이 회사 먼저 결산하기 전에 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사항을 여기다가 해두시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비가 있는데 내비는 보시다시피 키우니까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입퇴사 이것부터 뜨는데 그거 작게 떠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떠요. 처음에 뜨면 이만하게 뜨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쓸모가 있나 생각하는데 좀 키워보시면 굉장히 사실은 유용해요. 여러분들처럼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역이 입퇴사 관리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퇴사 신고를 할지 혹은 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할지 했을 때 그리고 뭐 더 나가서는 이제 법인 세무조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세무조정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순서도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직접 그 화면이 뜨기도 해요. 이렇게 일일이 가지 않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프로그램을 켜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더군다나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하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뭐부터 시작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있기는 한데 처음에 어떻게 가까스로 해서 프로그램은 켰는데 뭐부터 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프로세스 맵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해서 안내를 해주면 사원 등록이 돼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급여자를 입력하고 그걸 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는구나 라고 화살표가 있었으면은 했겠죠. 그죠? 그리고 원천세 전자신고하고 이런 식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클릭하면은 이런 뭐 개인적인 내역이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화면이 이제 법인세 신고는 너무 크다 그러면 화면 사이즈에 맨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쭉 늘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게 너무 다른 사람한테 볼 때 옆에 사람이 보면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투명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이 봐도 나는 다른 거 하는 것처럼 보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하면 다시 나타나고 자 근데 끌려고 하는데 눌렀더니 작아져요. 다시 끌려고 했더니 다시 커지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이 화면에다가 오른쪽 클릭, 우클릭을 하시고 종료를 누르시면 내비게이션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신고할 때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 이제 뉴젠 퀵바가 있는데 이거 이제 키면은 뉴젠 퀵바를 실행시키면 하단에 나타나는데 화면에는 보이진 않아요. 화면에 보이진 않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타나는 이 뉴젠 퀵바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주로 맥킨토시 계통의 맥 에어랄지 그런 맥킨토시 계통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단부에 쭉 뭐 테이블 같이 생겨가지고 메뉴가 쭉 나타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그런 환경에 적합하신 분들이 퀵바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하단에 나타나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하는 분들 경우에 퀵바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인데 압축은 회사 데이터를 일일이 서버에 가가지고 서버에서 압축시키고 할 필요 없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현재 데이터를 압축해서
자료를 내보낼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압축 데이터를 사용하면 현재 자기 자리에서도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는 거고, 아래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은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죠.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눈이 필요하지 않게 녹색을 쓸 거야 하면 녹색 쓰시면 되고, 녹색은 좀 아무래도 좀 명확하지 않다. 나는 파란색을 쓸 거야. 블루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이런 녹색이나 파란색보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핑크색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각각 이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끄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실행시켜야 돼. 재실행시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글씨만 바뀌는 게 화면만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글씨까지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봅시다. 예,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취향에 맞게. 근데 물론 다 바뀌진 않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변동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 설명을 안 듣고 또 뒤에 보면은 제 화면은 이상해 할까 봐서 다시 기본 화면인 그린으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 2, 3, 4 하시고 회사 선택하신 다음에 예, 이건 계속 뜨네요. 종이상이. 자, 그리고 아래 이제 VVIP인데 VVIP는 VVIP 페이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 같은 걸 검색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2공단은 여러분들 4대 보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2공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2공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링크가 계속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메뉴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메뉴들을 상단부터 지금 기본적인 메뉴들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상단부터 있는 메뉴들을 한번 보시면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내용은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